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 17일이고요. 6시 1분. 뭐 엄청 따뜻할 것 같은데. 18도? 14도. 14도, 15도 정도 됩니다. 최근에 다녀온 그 4인의 문학 동아리 클럽 회원들이 함께한 그 가고시마 여행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그 성장하는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느끼고 싶다라면 여행을 떠나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체적인 성장은 아니죠. 정신적인, 그리고 아직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살면서 난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은 근데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면서 정확히 그 어떤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진다는 건 뇌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를 지극히 두려워하잖아. 그죠?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편한 걸 원하는 것 같아, 뇌는. 우리의 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고정된 동선에서 처음에 가진 긴장감이라는 거는 길어봤자 뭐 일주일 정도 될까요? 그 긴장감이 주는 어떤 패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몸에서 습득을 하잖아. 그때 한 단계 사람은 뛰어오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긴장을 하고, 일정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우리를 신선하고, 어, 생각지 못했던 패턴에 쌓여져 있던 패턴의 꾸러미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잖아. 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서서히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듯이 영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수회 정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떤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계기와 격발이 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게 여행이 아주 많은 기여를 한다. 과거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거기서 가져왔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제 초중고를 가정에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서 뭐 기숙사 생활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렵죠. 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그걸 정면으로 뚫었던 것 같아요. 여행이 세상의 두려움에 어떤 구체적인 기여한 바가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라 그러면 저는 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어.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다. 배연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심리적인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이 도서관에 모여서 이른 아침에 모였어요. 각자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공무원, 누구는 기사, 누구는 부동산 개발업자, 건실한, 그리고 2명은 총각, 2명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나이는 44세부터 군 65세 가까이 되는 연령이었고, 젠더는 남성이었어. 그들이 보통 여행을 가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바이셀프로 가는 게 대부분이었어. 여행 자체가. 혼자 가는 걸 되게 즐겼어.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년기 지나서 청년기에 들 무렵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어떤 타인과의 이런 컨센서스를 합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는 막 모든 게 다 욕망이었고, 정말 그 오롯이 내가 담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걸 타자와 합의를 본다는 거는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뭐 용납이라고까지는 뭘 할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보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건 나의 길이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 어찌됐든 많은 부분에 그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혼자 갔어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컨택 포인트인 유저 쪽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동료와의 어떤 협의점을 나타낸다는 거는 나에 대한 파일을 나누는 공정하지, 만족스럽지 못한 행위라는 걸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 그래서 4인이 간다고 했는데, 컨셉은 처음에 기획할 때 해외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주는 로컬에서 느끼는 어떤 인사이트의 거점이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게 지역 거점에서 주는 어떤 지식의 집단화된 지식의 장소잖아요. 요즘 뭐 디지털로 해서 많이 유출된다고 하지만, 그런 도서관이 주는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인간과의 어떤 조우라는 거는 수천 년 전에 발명이 되고 지금도 뭐 크게 모습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과 사람과 만나는 장소, 책과 사람이 종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야, 이거. 그 부분을 저는 대단히 높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 한 4, 5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 뭐, 동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국가에서 도서관을 접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 모임에 대한 어떤 다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의문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고 그래서 제안을 작년에 했고, 올해 1회 그 모임을 가졌어요. 가졌고, 오늘 일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출연해서 모았고, 음, 일본이라는 시대는 동아시아에서 자기 나름대로 쭉쭉 뻗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럭처가, 문화적인 스트럭처의 가장 주요한 거점은 도서관이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 음, 마침, 저건 뭐야? 마침 다녀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좋았고, 아, 4명이 이렇게 와줘서, 4명 이상은 좀 끌고 나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4명이 딱 좋았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침 LCC 제주항공 쪽에서 프로모션을 근사하게 해서 좋은 가격이 섭외가 됐고, 한 분은 개인사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싱글이죠. 법적인 싱글인데 60세가 넘었어. 넘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9월 말에 그 모임의 해외 투어를 가기 전에 그 옆에서 이제 저는 계속 지켜봤는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뭐냐면 마치 그분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 때 내 아이라든가 내가 그 나이 때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틀틀대던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 중에 뭐 공부도 있었겠지만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불만족 그리고 불안 질투 이런 것들이 였어요. 사춘기.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이냐면은 뭐 중학교 1학년이 85년이라 그러면은 뭐 88년이 고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80년대에 있었던 이 호르몬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호르몬 작용이 상당히 내 뇌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행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핫토풀 같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신이 사귀는 이성과의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막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뭐 주위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이성을. 내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야 근데 이제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걸 잊기 위해서
여기 강원도 쪽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이런 배가 있어요. 이 전쟁 중에도 그 위험한데도 러시아로 가버리더라고요. 러시아로 가서 쭉 열차를 타면서 영국까지 가시더라고요. 영국을 넘어가서 영국에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거기 조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누구나 뭐 누구누구 만나면서 이태리를 여행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쭉 하더라고. 돌아와서 그건 한 달간 여행을 하시던데 멋있더라고요. 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선택한 게 여행인데, 그리고 보내오는 그 사진들의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낯선 그 러시아나 그리고 저기 아나톨리아 쪽에 그죠? 트르키예 쪽 이렇게 풍경 뭐 이런저런 풍경들을 보내주는데 야, 이 양반 진짜 불꽃같이 사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꽃같이 산다는 얘기. 아이고, 차도 잘못 살다. 근데 돌아와서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풀리지 않는. 근데 이렇게 그 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나이를 이렇게 그냥 짬밥을 드셨는데도 거기 이성과 헤어짐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쏟아내는데 야,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마치 첫사랑과 헤어져서 끙끙 시녀를 앓듯 끙끙 앓던 모습을 60대 노인, 60대 노인은 아니지만 60대 그분한테 보이는 거야.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분한테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야, 안타깝다. N이라고 부를게. N 선생님. N 선생님인데, 이분은 뭐 돈도 쉽게 벌더라고. 뭐, 어디 부동산 계약을 자기 거를 했는데,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몇 억이 들어왔는데, 잔금을 안 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서, 네, 불로소득이죠. 그야말로 그런 게 불로소득이잖아. 거기서 이제 세금을 떼고, 물론 했겠죠. 합법적으로. 어, 야, 씨.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이죠. 예, 45 정도 되나? 7급 공무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 등을 다 갖춘 이제 이분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총각인데, 나보다 나이는 젊지만 어떤 그 자기가 속한 모임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
인상적이고, 뭐든지 먼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뭐, 보기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첫날,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왠지 모르는 어떤 키 역할? 이렇게 잘,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젊은 친구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들뜨지 않은, 그렇게 들뜰만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긴장감을 보여줬던, 한 친구였어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 또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어떤 모임에 대한 컨셉은 아니잖아. 각자 색깔들이 다 아주, 있기 때문에 붓터치를 하면서, 살짝살짝 타인의 색깔을 넘나들잖아요. 붓의 터치가 강해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로 간에 약간의 혼란스러움, 불만 등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4인이 그렇게 이제 한 분은 또 넉살 좋은 우리 덤프트럭 기사 형님인데, 이분이 첫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그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을 간다길래 내가 이참에 한국의 배포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던 형님이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조금 우려스럽긴 했는데, 에티켓에 대한 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서로 간에 이제 약간의 그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 이틀차, 3일차, 4일차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2일차, 3일차에 대한 문제가 여행이 주는 어떤 인생의 깊은 발자국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솜씨는 없지만 이끌어 보려고 하는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번 제시해보고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많은 여행의 브이로그들은 많아요. 실제로 브이로그를 좀 올려달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기쁜 의미에서의 어떤 성찰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게 더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거는 좀, 향후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자체가 노편집이기 때문에 컨셉이,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저의 방송은 계속 될 것입니다. 따세였습니다.